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43% 올라서 2628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저번에 2510대를 바닥으로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4일 만에 100포인트 이상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반등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전 고점인 2650을 이제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면 외국인이 6천억 가까이 이렇게 사면서 2600대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았는데 드디어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00대에 이제 제법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합쳐가지고 거의 1조 4천억 가까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1조 4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크게 올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2%대 이렇게 올리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전고점 수준 근접을 했습니다. 73,6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종가가 지금 73,400원 고가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불과 지금 200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영향이 컸는데요. 나스닥이 특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1.6%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미국 증시 S&P 500이랑 나스닥은 다시 지금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다우만 좀 못 따라오고 있는데요. 다우도 뭐 그래도 플러스가 나기는 했습니다. 다우만 올라오면 이제 정말 미국 증시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다우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오지는 못해가지고 아주 뭐 강한 경기다, 뭐 경기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빅테크가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엔비디아가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뭐 구글도 4%대, 아마존도 거의 3%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다시금 이렇게 빅테크,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반도체가 많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5%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가 일단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면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또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거의 3.5% 이렇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3% 오르면서 다시 또 100만원에 이렇게 근접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3%, LG화학도 1.5% 이렇게 오르면서 2차전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6.6% 올랐고요. 현대차도 2.5%. 그리고 금융주도 제법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3%대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2%대 이렇게 오르면서 오늘은 뭐 우리나라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지표를 보면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1260원까지 빠졌고요. 지금도 1265원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10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사실은 지난 거의 2010년대 지금까지 거의 십몇 년 동안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강했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도 강했다는 얘기고 다른 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달러가 이제 추세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면 이거는 또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90대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80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신흥국 증시가 좋았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변화는 상당히 큰 변화여가지고 이런 기조는 막 길면 10년씩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달러의 또 구조적인 약세 그리고 신흥국 증시의 강세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네, 브라질 뭐 중국 이런 증시들이 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보면 실제로 2000년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왔었고 브라질 증시가 10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증시는 별로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좀 돋보이게 이렇게 크게 올라왔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선진국 증시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전날에 이제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0.7%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정말 계속해서 계속 약했던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은 좀 유독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폭과 그리고 외국인의 좀 귀환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달러 인덱스가 구조적으로 빠지면서 신흥국 증시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네, 그런 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뭐 3,300대에서부터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하락폭에 비해서는 이 반등은 상당히 미미하죠. 그래서 어,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의 상승폭은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은 조금 그런 거의 시작이 아닌가 혹시 네, 그런 기대를 좀 갖게 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